경치 안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거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뭐 1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나라를 거의 망쳐놨죠. 근데 이 망쳐놓는 것들이 지금 마침 사건의 사건으로 계속 덮여가고 있어요. 더 큰 사건으로? 더 큰 사건을 터뜨려서 덮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지금 친일 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1박 2일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놈들을 만나갖고 얼마나 많은 그 공약들을 털어버렸는지 계속해서 일본 쪽에서 확인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얘가 이렇게 부지런한 애가 아니거든. 그냥 얘가 뭘 돌아다녔겠어?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그렇지. 계속 와서 다 퍼준 사인 거지, 받아갔겠지.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휙휙휙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진 건데 네네 그러고 다 대답을 해줘버린 거고.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방송이 돌아가면서 아 경호한테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기억도 없을 그러니까 거야. 우리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빵빵 터뜨리고 아니 있고. 대통령님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이거 오늘은 진짜 교토통신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정말 마치 그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나 산타클로스한테 이번에 뭐 받았다 이거 일본에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다 꺼내놓는 느낌이야. 예. 아무튼 일본한테는 제일 이 알뜰한 산타 윤석열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방송을 잘하시는 더 탐사에 네. 어제 방송 내용을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정말 거의 2시간 반 넘게 한 것 같은데 약간. 전 진짜 김성수 평론가님 고생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이고.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점점 더 탐사화 돼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요거를 10분 안에 정리를 해낸다. 빠르게 끝냅시다. 네, 라는 각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 지금 이제 더 탐사가 첼리스트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하고 있냐면 법원이 그 청담동 의혹에 관한 그 13건의 방송 내용을 내려라라고 판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판정을 한 내용이 뭐냐? 그 이세창 씨가 거기 안 갔다는 거야. 그거를 TV조선이 보도를 해서. 근데 나중에 그 후에 보도에는 내가 갔다고 경찰이 인정을 한 심지어 술자리 끝나고 나서 모텔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에 것만 보고 판사가 조선일보가 안 갔다고 했으니까 안 간 게 맞네 라고 해갖고 그 영상을 내리라고 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제시했던 시나리오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든지 그 영상을 내리게 한 다음에 법원에서도 가짜니까 내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한 거지라고 이거를 묻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물리적 증거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이세창의 폰이 당시에 대출받은 이세창의 폰의 위치가 그 시간대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야. 다른 지역 안에서 의심되는 시간에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폰이 본인 폰인지 본인이 쓰던 폰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 한 번 폰 냈다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경찰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폰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비서폰이야. 그리고 송 작가님도 폰이 2개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 2개만 있을까?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2개가 아닙니다. 더 있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경찰 조사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것도 뒤에 것도 아니고 앞에 것만 딱 판사가 찝어가지고 이걸 내리라고 했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삭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내려지게 되면 이 게이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사 한 번을 안 하고 법원에서 가짜인 거를 확인해줬다라는 걸로 가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내려야 될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 의혹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역할 고리를 해야 될 사람이 첼리스트인 거거든요. 지금 모든 고리는 첼리스트의 증언 변화에 말하자면 그 축을 두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본인이 얘기를 했다가 주변 사람들 다 있었다고 하다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접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에 가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잖아요. 없었다가 아니고 거짓말 했다가 아니고 계속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거짓말 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계속 첼리스트가 노코멘트 하겠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난 이후에 지금 첼리스트의 의견을 말하자면 대신 내고 있는 게 박경수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경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갖고 첼리스트하고 엮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지금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 자, 일단은 박경수 변호사가 첼리스트하고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대요. 트위터 친구. 네. 근데 이 김땡땡 씨. 김땡땡 씨는 사실 나중에 첼리스트하고 연결고리로 들어간 대화방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첼리스트한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원래 있는 쫓겨나기까지 채팅방에서 했어요. 쫓겨났는데 진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우리 편이야 해가지고 갑자기 이 김땡땡 씨를 다시 초대를 합니다. 이게 채팅방에서 쫓겨나게 되면 일단 그 쫓겨난 사람에 대한 그 계정을 찾아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초대를 해갖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그게 복잡하네요, 과정이. 그렇지. 일단 한번 내쫓으면 퇴출이 되면 퇴출당해서 그 방에 다시 못 들어와.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돼. 근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갖고 이 안에 들어와서 어찌됐거나 이제 진진하고 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 압수수색 당일날 경찰이 11시쯤? 뭐 10시쯤 오전에 압수수색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진술이 그래. 아니 첼리스트가 2시간을 못했대잖아. 저 압수수색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러고 톡을 치니까 어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톡을 치니까 그 톡을 본 많은 톡 친구들 중에 한 번도 일명식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해봤던 김땡땡 씨가 갑자기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후배가 변호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갔고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로 갔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웃기는 거는 압수수색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쇠 수리공하고 같이 갑니다. 아니, 2시간씩은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박대용 이사장님 댁에 아예 그걸 뜯더만. 그러니까 뜻으로 가는 놈들은 악질인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그 열쇠공을 대동하고 가요. 이게 그 남의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가는 사람들이나 이 압수수색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가갖고 하거나 그 열쇠 수리공이 못 답니다. 이건 못 답니다. 그러면 장도리로 빠루로 나경원처럼 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은 게 잘 아세요? 송 작가님 그것도 사실 당해 보신 거고. 에이씨. 자기 경험. 내가 그냥 빨간 딱지만 보면 화가 나.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빨간 딱지 붙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네. 이 새끼들이 꼭 뒤에다 붙여주면 좋은데. 앞에 보이게 붙여놔요. 테레비 모니터 딱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떼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TV를 볼 때마다 딱지랑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진짜 볼 때마다 사람이 약간. 자, 또 우리 얘기 또 딴 데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무튼 2시간을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압수수색 하러 왔다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려줬다는 거, 변호사 올 때까지. 엄마 왔다. 첼리스트. 문 열어라.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이것도 아니고. 첼리스트 혼자서? 그렇지. 와. 그런데 이 김땡땡 씨는 말하자면 특친 중에서도 친하지 않은 특친이잖아. 그리고 트위터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어. 2020년 6월 달부터 자기 트위터 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른대. 근데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자진해갖고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 후배한테 시켰대요.
그 후배가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후배가 전화를 하자마자 박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임계도 안 묻고 비용이 얼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도 안 받고 심지어 1시간도 안 된 거리에서 쫓아가가지고 압수수색 현장을 간 거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그래갖고 그걸 딴 거예요. 근데 자 김씨도 아니고 김씨의 후배가 연결해야 되는데 김씨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지는 서울이라던데? 응? 집은 서울이지. 아니 본인은 서울이라고 해. 저는 서울이고요 이러던데. 말투만 들어도 순천 광양 쪽이더라. 내가 전라도 사투리 전문가인데 요수 순천 광양 쪽이더라 이 사람. 네. 난 거기서 제일 빵 터졌어. 저는 서울이고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뭐 이런 건데. 우리 이국장도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근데 후배는 또 인천 출신이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 아는 변호사 박경수 씨는 대구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부터 아는 변호사나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던 뭐 자문 변호사이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은 모르는데 네. 다 갑자기 야 후배야 변호사 하나 보내봐. 네 박경수 갑니다. 아니 박경수인지 몰랐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나 갑니다. 아무나 갑니다라고 간 거고, 어. 정작 소개시켜준 그 후배라는 친구는 박 변호사 거의 한 번도 안 만납니다. 소개를 해주고. 근데 이 현장에 친하지도 않았던 이 김 씨가 또 같이 가요. 그 집에. 이게 후배한테 소개받은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한테 자기가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같이 거기서 저녁을 먹었대요. 서희서. 이거 뭔가 이게 이 관계가 맺어지질 않는 거야.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뭐 중립적인 언론에 뭐 터트려갖고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조선일보 끌어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저쪽에다 전달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심지어 폰 포렌식 하는데도 변호사가 증거물로 제출된 포렌식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사실적으로 변호를 위한 업무는 전혀 안 하면서 지금 이 첼리스트의 입력화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그 전화도 했고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한테 보고를 했나? 아무튼 뭐 변호사가 얘기를, 전화해서 변호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야. 자기를 선임한 사람은 후배인데 후배는 병원에 있다고 나타나지도 않고 돈도 안 낸 소개시킨 사람의 아는 지인인 김땡땡 씨한테 세부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야.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는 돈도 안 받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갖고 상의도 했대요. 그럼 도대체 코인 하신다는 광양 출신의 서울 사람 이분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지. 아니 본인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대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서 친구가 누구냐, 친구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많이 알만한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변호사가 필요한 그게 백수야. 아니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러네. 그러게 아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만 굉장히 바쁘고 변호사는 필요해.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건달 아니면 변호사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정치인밖에 없는 거네요. 변호사를 많이 알만한 사람도 정치인이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는. 주변에 진진 씨와 김땡땡 씨는 전혀 의도치 않게 첼리스트가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열었을 때 뒤늦게 참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여론이라든지 첼리스트를 어떤 형태는 보호 내지는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는구나 저쪽에서. 왜냐하면 더 탐사의 강진구라는 사람을 되게 우습게 봤구나. 감히 지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터뷰에 응했을까? 그리고 지 말이 어제 계속 제가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중원부원
갑자기 뜬금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말을 더럽게 묻는 말에 못하더라고요. 대답을 하지 않고 네,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뭐 냉장고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상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싶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가 강진구랑 인터뷰할게. 내가 강진구가 내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박경수 변호사한테 강진구 기자가 당사자니까 사실은 양쪽 편에 있는 당사자니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권지영 기자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 권지영 기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변호사 소개시켜준 게 오전인지 점심인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현장에 같이 가서 저녁은 같이 먹고 돈도 대준 적이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상황 보고를 받는. 근데 만약에 오전이나 점심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압수수색을 3시인가? 오후 3시인가에 뭐 그렇죠.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전인지 점심인지 중에 소개를 시켜줬다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걸 알았다는 소리 먼저. 그렇지. 이거는, 변호사를 오전 중에 먼저 준비를 준비를 시켜놨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이게 되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보면 그 황해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조직 같아요. 아, 고객님, 일단 고객님 돈은 저희 구자로 일단 옮기셔야 됩니다. 구자 이름 다 불러주고 자오스민요.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하는 짓이. 린자오밍이요. 린자오밍이요. 뭐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당황하셨냐고. 당황하셨냐고. 우리 당황 안 했거든. 서울 사람이에요. 내가 버스 카드밖에 안 쓰는데 내 신용카드가 안 통하니까 내 카드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불법으로 인출이 됐대. 3천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없는데. 계좌가 없는데 카드가 없는데 내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네들 말은. 서울 사람. 그러니까 얘도 이게 아니 뭐 내가 이게 뇌피셜인데 만일에 얘가 국정원이라든지 뭐 어디 이런 그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진짜 부서에 있는 애 국정원이라고 하지 마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국정원 치고는. 이명박 때 댓글 하려고 한 2만 명 넘는 국정원들을 그렇게 특채로 뽑았어요 당시에. 헐. 댓글 전용 그럼 애들. 되게 그러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키보드 워리어 무지한 애들이잖아요. 국정원 애들도 사무실 안에서 마주쳤을 때 그렇게 불려. 그 MBC가 저거 용역 기자 뭐 진짜 기자 파업했을 때 나누는 것처럼 국정원에도 제 댓글 쓸 때 들어온 애잖아. 이러면 쉽게 말해서 그리고 수긍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가 뭔가 그 댓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거나 이런 쪽에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팀장일 가능성은 있어. 근데 막상 얘가 필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혀갖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돼. 사실 아무리 진짜로 막 들으면 오지랖, 들을수록 김땡땡은 이상해. 이상한 애인데 쟤 확실히 이상한 애야 라는 생각만 확신만 심어주던데요. 결국은 자기가 마지막 부분에는 강진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첼리스트가 거짓말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변호사까지 다 대주고 돈도 안 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첼리스트가 거짓말하고 아니,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아요? 그 냉정한 직업인데요. 그냥 일 준다 그래서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돈 될까?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요거 다 따져보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거를 채팅으로, 그러니까 키보드로서는 잘 할 수 있는 친구인지 모르나 이게 필드에서 말로 싸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유 방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 하던 애들이 뭔 수준이 되겠어. 그리고 그 댓글도 납득이 갈만하고 논리적이고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댓글은 하나도 못 봤어. 그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은. 그리고 논리적이 되려면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되는데 이쪽은 논리적 증거
그 객관적 증거도 되게 부실한 반면 논리도 안 맞아. 앞뒤도 안 맞고 시간대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애들 수준이 다 떨어져. 진짜. 그래서 진짜로 그런 다행이에요. 우리 그 상대하는 쟤네들이 예전에 비해서 세련미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잘 들켜줘. 그냥 아니, 이쯤 되면. 다 닌자오밍이야, 얘네들이. 닌자오밍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울이고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허술한 짓거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금 있는 동영상 삭제명 그러니까 더 탐사 동영상 보도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안이 삭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법원이 결정했다. 그런 식으로 쉽게 하겠지. 말해서 거짓인 거를 법원이 확인해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끝내고 가려고 하는 정말 무리해서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강한 물리적 증거와 첼리스트 변심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들이나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것들이 빨리 추가로 나와줘야 된다. 이제는 진짜 숨겨놓은 거 있으면 꺼내놓으시라니까. 저기 제보자 A씨 말했던 거 5가지 증거 있잖아. 뭐 현장에 있는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좀 꺼내놔봐.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맨날 성수형을 조지잖아. 왜 이렇게 변죽을 울리고 그래? 여기서 일단 집어 던지고 그렇게 가자니까? 라고 하는데 대략 우리 쪽 안에 이제 유튜버들이 최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번질이 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는 우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끼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난 못 아무튼 믿겠어요. 솔직히 상당히 나는. 비중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끼리 이 최하하고 제보자의 관계를 놓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흐름을 또 다르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상 왜 그렇게 해요?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똘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쪽은 법원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TV조선 보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똘똘 뭉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는 분열하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왜 수박들을 어떻게 골라냈어요? 이상하다. 우리 편인데 왜 저러지? 했던 사람들 수박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똥파리를 갈라치기 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중요한 건 뭐 데이트 폭력이 있냐 없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청담동 게이트는 국정 논란에 대한 게이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일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존중받아야 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더 큰 대의 안에서 첼리스트한테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증언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묻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제 이 더탐사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전라도 쪽 말을 썼잖아요. 네. 물론 서울 분이지만. 그럼. 광양 출신 서울 주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창 개객기 해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많이 개끼끼 해봐 이런. 그리고 후배놈도 인천이다. 인천은 또 윤상현 얘기가 있고 인천이고. 해서 그럼 후배가 윤상현이란 얘기인가? 후배가 이세창일 수도 있지. 이게 사회 후배가 굳이 나이를 따지진 그렇죠. 않으니까. 네. 주 5일 만나는 후배면 신천지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식으로도 후배는 3일인데 신천지 나이랑 상관이 없죠.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도대체 소개만 시켜주고 아파서 병원에 들어넣었다고 하는 이 김땡땡 씨의 그 후배는 또 뭐 하시는 분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